안녕하십니까. 또 두 번째 뵙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신 거죠? 아니신가요? 계속 다 두 번째 오시는 건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다음 달에도 뭐 한 번 더 제가 찾아뵐 건데 공기압 기술 교육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좀 전체적인 계략적인 부분을 좀 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중급 과정으로 해서 선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린더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뭐 공기압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공압 시스템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죠. 공압 시스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유효 단면적 합성 유효 단면적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뭐 2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막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해도 좀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SMC 수원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윤용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펜텍 담당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뵌 분도 있으시고 못 뵌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 SMC 제품들 문의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신 거죠? 진행?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앞에 부분은 조금씩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중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선정에 대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앞에 부분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의 선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공압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공압 액추에이터에는 실제 뭐 액추에이터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종류와 특성, 실린더의 선정에 대한 부분.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구적으로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더 이제 정확하게 선정을 하시길 원하시겠지만 사실 공압 실린더 좀 이제 편히 좀 생각하시잖아요. 어쨌든 추력에 대한 부분만 문제 없으면 적용 가능하다라고 많이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린더 선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실린더라든가 제품에 대한 사이징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레고 실린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의 이제 2부죠, 2부. 레고로 만든 공장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기구적으로 이렇게 좀 영감을 받으실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펜텍에서 하시는 거 비슷하죠? 픽앤플레이스. 요즘 레고가 엄청나게 진보가 돼가지고요. 공장 자동화뿐만이 아니고 굉장한 많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이제 그래도 나름 FA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다 FA를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애들 장난감도 요 정도 수준까지 한다. 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실제 물류에서 픽앤플레이스하고 무빙하고 로터리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들도 있고요. 이건 공압 실린더 액추에이터죠.
레고로 별걸 다 하죠. 지금 레고 전시회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좀 막힌다 생각이 드실 때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그 개괄적인 부분은 지난번에도 같이 진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액추에이터는 유체 에너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기압을 주로 이용하죠. 이제 유압 제품들도 있긴 한데 공압을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압을 이용해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빙, 뭔가 기계적인 일을 하는 기기를 저희는 액추에이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크게 직선 운동, 각 운동, 회전 운동을 하는 놈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직선 운동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린더가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운동을 하는 제품과 회전 운동을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각 운동은 저희 많이 쓰고 있는 로터리 액추에이터. 각 운동은 계속 무한회전하는 게 아니고 일정 각을 전진, 후진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렉피니언 타입과 베인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특수 액추에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가능하시니까 좀 내용이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는 제품들은 에어 모터가 있죠. 에어 모터는 저희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카센터 가면은 빠박 하는 임팩터, 그리고 치과에 가면 드릴, 치과 그 요거 수술이죠. 뭐 하여튼 이빨 요 가는 드릴, 치과용 드릴 같은 것들이 회전 운동을 하는 에어 모터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린더의 구조는 뭐 지난번에도 봤으니까 요걸 보고 간단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이 더 많으시죠? 혹시 지난번에 오셨던 분 계실까요? 안 오신 분도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일단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린더라고 하면 크게 요 로드, 실린더 로드라고 하죠. 실린더에서 실제 무빙을 하는 요 제품 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로드 측, 반대쪽은 헤드 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린더의 부품들을 명명할 때 보통 이쪽 헤드, 이쪽은 헤드 커버, 여기는 로드 커버, 그리고 로드 선단 너트,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품은 요 피스톤이 되겠죠. 피스톤. 실린더 내부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공기압의 힘을 전달받는 그 부분을 저희가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에는 실제 피스톤을 지지해주는 웨어링이 있고요. 웨어링 내에 전진 측과 후진 측의 중간 사이에 기미를 유지할 수 있는 피스톤 패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측에도 이 후진 측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 바깥으로 공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기밀시켜주는 로드 패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실린더에는 로드 패킹과 피스톤 패킹이 기밀을 유지함에 있어서 실린더가 무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스톤의 구동에 있어서 실제 이 피스톤 로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은 아까 말씀드린 요 웨어링과 로드 카바 부분에 로드 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실제 요 두 점, 웨어링 포인트와 로드 부시 포인트를 두 개의 지지점으로 해서 피스톤이 전후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실제 그 FA에 사용하시는 기기들 중에 굉장히 공차가 러프한 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패킹이라든가 요 가공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0.5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FA에서 일반 기계 공차보다도 굉장히 높은 놈들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공차도 전진측으로 플러스 1mm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하지만 마이너스 공차는 안 가요. 마이너스 공차를 가게 되면 실린더가 행정거리를 다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구적인 역할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공차는 안 가고 0부터 플러스 1mm까지 러프한 공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실린더가 저희가 뭐 스트로크 50짜리를 구매하셨다. 근데 이제 50짜리를 아주 쩌스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기구 설계자분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공차를 좀 러프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좀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에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가이드가 부착된 타입이라든가 그 정도 타입을 따로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린더 구조 중에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뭐 그냥 막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막 얘기하셔도 되세요. 오늘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달에는 막 타이트하게 막 진행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이런 에어 쿠션 니들이 있죠. 쿠션 니들. 요 이후에도 나올 건데 실제 요 쿠션, 에어 쿠션을 적용하는 실린더가 있고 적용이 안 돼 있는 실린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형, 박형 실린더들은 에어 쿠션 요 구조를 적용하기가 어려우세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타이로드식 혹은 일반 원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에어 쿠션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어 쿠션은 별건 아니고 이후에도 뭐 구조가 나오겠지만 맨 끝단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쿠션, 우리 여기 튜브에 이렇게 누르면 쿠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어 쿠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드를 얼마만큼 푸느냐에 따라서 쿠션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실린더 구조는 이게 뭐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에어 쿠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어 쿠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아까 보셨던 이 피스톤 부분이 후진해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있는 공기가 마치 우리 튜브에 꽉 눌리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띠게 돼서 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미세량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실린더가 구동했을 때 고속으로 탁 부딪혀도 쿠션 부분에서 감속이 되는, 그래서 충격량을 완화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충격 완화 대책은 뭐 이런 에어 쿠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러버 쿠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금속 대 금속, 메탈 대 메탈이 부딪히면 딱딱딱딱 금속성 음들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 카바, 피스톤이라든가 이 헤드 카바 부분에 우레탄 댐퍼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소리가 금속성 소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레탄에 맞닿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이블 실린더라든가 로드렛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쇼업 셔버를 따로 외부에 장착을 해서 댐핑을 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실린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앞쪽에 앞뒷단에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바로 치부하시는 경우들, 그리고 이렇게 판넬에다가 안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부분, 푸트형, 앵글형 많이 쓰시죠. 그리고 클레비스형, 트러니언형, 플랜지는 로드 측 플랜지, 헤드 측 플랜지 전부 다 가능하십니다. 로터리 액추에이터입니다. 로터리 액추에이터는 실제 이제 가군동을 하는 놈들인데, 이게 구조에 따라서 렉피니언 타입과 베인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렉피니언 타입은 말 그대로 렉 기어와 피니언 기어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실제 이 피스톤 부분이 무빙을 하게 되면 피니언 기어를 돌려서 언운동, 가군동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베인 타입은 말 그대로 이 베인이 깃이죠. 깃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실제 공기에 따라서 이렇게 밀렸다가 반대로 밀렸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피니언 타입은 베인 타입에 비해서 토크 값은 굉장히 좋으세요. 하지만 사이즈가 좀 커지는 단점이 있고요. 베인 타입은 사이즈가 작아지지만 실제 토크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베인에 대한 면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이런 기종 이제 그 설계자분들이 선정하실 때 모터 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좋게 생겼네, 슬림하고, 그래가지고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저희 이제 메이커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 토크나 뭐 출력이 되겠습니까? 하고 사이징 해보면 이런 타입 처음 적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안 됩니다.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에어 그냥 모터같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데, 실제 사양서에 보면 토크 값이나 이런 에너지 값이 굉장히 작으세요. 굉장히 작고 어느 정도 무게만 걸리더라도 구동이 아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 베인 타입을 적용하실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베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블 베인 타입도 있고요. 더블 베인 타입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 피니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토크 값이나 뭐 에너지 값은 좋으세요. 근데 이런 싱글 렉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어의 가장 단점이죠. 백래시가 존재합니다. 백래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엔드단에서 밀었을 때 로터리는 끄덕끄덕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세요. 그게 적용하셨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 더블렉이랑 여기는 이제 구조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더블렉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블렉 같은 경우에는 요 렉 기어가 이쪽 면에 하나, 반대쪽 면에 하나 이렇게 지그재그로 물어주기 때문에 다른 제품 싱글렉에 비해서 백래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적죠. 양쪽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래시를 감안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더블렉, 저희 뭐 MSQ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래시를 감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터리 적용하실 때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저기 부서가 어떻게 설계? 제조. 아 그렇군요. 관리부서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 개인 제품하고 웹피니언 제품 자재차 산 거였어요. 저 뭐냐면 개인 제품 아까 이제 제가 무슨 게 그 J5 사원이 저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불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친구를 선정 잘못해가지고. 전화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전지현 사원이 있는데 선정을 예. 잘못해주셔가지고. 요런 타입의 로터리는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대로 구동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백래시가 설명해 주세요. 백래시가 저는 좀 모르겠어요. 백래시 이런 거까지 하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백래시 혹시 모르시나요? 백래시? 저기 백래시 아시는 분? 아 저는 백래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선물을 안 드리지만 여기 비타오백이라도 하나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데 백래시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아, 안 계시군요. 일단은 요런 기아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아가 보통 저희가 기어를 설계하게 되면 치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치곡선. 왜냐면 이게 아예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풍차 같은 것들 보면 아예 네모나게 기어를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들어가면서 꽉 걸리거든요.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곡선화돼 있잖아요. 곡선화돼 있지 않고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딱 끼이긴 하겠지만 원활히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어 구조에 되어 있는 것들은 치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치곡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곡선에 따라서 기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기어와 기어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면으로 돌아가서 딱 멈췄는데 반대쪽으로는 끄덕끄덕 해주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어에서 발생하는 백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래시는 이런 기어 설계에서는 거의 모두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백래시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런 백래시가 존재하는 게 볼스크루에서도 이런 백래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볼스크루들은 이런 백래시가 없는 구조로 아예 볼 자체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기구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백래시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에 대한 백래시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게 돌아가서 멈췄는데 반대로 끄덕끄덕하는 형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렉이 하나가 여기 더 붙어가지고 반대에서 얘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더블랙 같은 경우에는 백래시를 최소화시켜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FPM은 참고로 기본적인 모터도 중공추 이것도 다 기어 타입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터추 그 중공타의 그 차수 쪽 움직일 때 보면 백래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래시 자체는 용어가 뭐 순수하지만 항상 중요한 용어라서 그래서 한번 더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래시 뭐 기구적으로 무빙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로드레스 실린더인데요. 로드레스 실린더, 로드레스죠. 로드레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실린더에서 뭐 중요한 부품이라고 말씀드렸던 로드가 있었죠. 로드. 근데 얘네들은 실린더에 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레스 실린더입니다. 로드레스 실린더 그냥 로드레스 실린더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의 뜻은 어쨌든 로드가 없는 게 죄송합니다. 로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 부분이 마그네트입니다. 마그네트. 자석과 자석으로 커플링, 자석과 자석으로 얘를 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사이는 저희 자기부상열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살짝 떠서 이렇게 무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제품 펨텍에서 많이 쓰시니까 보셨겠지만 이거 이렇게 손으로 무빙해 보면 그래도 자기부상처럼 무브화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이 안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테이블과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커플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메커니컬 사양이라고 해서 실제 요 피스톤 부분과 위에 테이블이 기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커니컬 커플링이 그냥 기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대신 실린더는 공합을 실링하는 그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링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 피스톤이 움직일 때 이 부분이 벌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무빙해서 움직이다가 또 반대로 무빙해서 움직이고 이 벌어지는 부분이 상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리크가 존재하고요. 기본적인 리크를 저희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MI 실린더 같은 경우에 공장 허용치가 500cc per min. 그러니까 분당 500cc 정도의 리크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뭐 여기 보통 요 카바 부분에서 치 하는 소리가 이제 귀에 들릴 정도로 들리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신 거니까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드레스 실린더 중에 마그네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얘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피스톤 부분이 이탈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마그네트 커플러가 물리적으로 기구적으로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정 하중, 규정 속도를 어기시면 팍 가속도가 긴급하게 발생한다거나 긴급하게 정지하게 되면 이 피스톤 부분이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턱 빠져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0파이 실린더다. 이따가 이제 뭐 사양 선정하는 게 나오겠지만 20파이 실린더다. 그러면 파이에 따른 출력값보다 규정 하중과 규정 속도, 에너지 값에서 더 낮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커플러의 자력 유지력이 더 큰 사양 결정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양 결정을 하실 때 파이만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마그네틱 커플링의 사양, 마그네틱 커플링이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더 주요한 요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로드레스 쓰시면서 뭐 저기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지금 관리부서 구조 보시고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신 부분 있으시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이 외부 실, 내부 실이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를 실린더가 구동할 때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 요 실 부분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그래서 일정 구동하시고 나면 요 금속 커버, 금속 요 실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요 실 부분만 따로 공급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메인트하는 뭐 이런 매뉴얼하고 같이 드리는데 사실 현장에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담당 직원들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와서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바 교체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롱스트로크 사용하실 때는 꼭 쓰셔야 돼요. 이런 경우로 해서 막 1000mm 이상 롱스트로크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1000mm, 2000mm 막 그런 경우에는 금방 늘어져요. 위에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짧으면 조금 수명이 좀 깁니다. 근데 1000짜리는 이제 나올 때 됐는데 1000짜리는 나올 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셋업을 잘 하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실린더가 출하되고 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압을 넣기 전에 한번 손으로 무빙을 해서 쭉 끝단까지 밀어주시고 다시 끝단까지 밀어주시는 그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공압을 확 넣어버리면 얘가 폭 튀어나가가지고 돌출이 일어나면서 이 실들이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주의를 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특히 롱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실이 밀릴 수가 있어요. 초기에 셋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달 교육. 이거는 MI는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CY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에 대한 부분을 가장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빙 구동을 하면서 로드가 회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로드 형상을 변경하는 부분, 로드를 육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회전은 안 하겠죠. 근데 정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도는 불회전 정도가 일단 뭐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불회전 정도가 좀 러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도, 2도 막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나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육각 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육각 부분 안에는 패킹이 얘를 물고 있거든요. 패킹과 부시의 공차 자체가 꽤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정도 되기 때문에 얘 자체가 끄덕끄덕거림이 조금 있다. 대신 회전은 되지 않는다. 얘가 이제 가장 러프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스톤 형상을 얘 같은 경우 이제 피스톤 형상이 타원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타원 형태로 피스톤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안에 이제 패킹에 대한 부분들이 공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죠. 끄덕끄덕거리긴 하죠. 그리고 얘 이런 형태의 실린더들은 회전 방지도 사용하시지만 좁은 공간에 출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혹시 이거 실린더 출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죠? 그거 모르시죠? 이걸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네. 한 분 있으세요? 대표로 한번 하시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실린더 출력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출력을 작은 공간 대비 출력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압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공기에 힘을 받는 면적인데 그 면적을 작은 공간에서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 뭐 가이드 부착 실린더라든가 혹은 LM 가이드가 붙어 있는 혹시 그리고 크로스롤러가 붙어 있는 그런 실린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시 가이드라든가 LM 가이드, 크로스롤러 가이드를 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회전 방지 및 고정도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회전, 불회전 정도에서는 끝판왕이죠. 1000분의 1 정도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놈이고요. 1000분의 1mm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놈이고요. 볼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이 로드를 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정도의 정도를 그 정도로 유지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 볼 스플라인 형태의 실린더도 사용을 하십니다.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실린더들. 실린더는 보셨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거요? 이거 다음 달에 진공하실 때 오시라고 하세요. 매뉴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메인트 매뉴얼이 있어요. 메인트 매뉴얼이 있어서.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료 한번 드릴게요. 제가. 뭐 자료 드리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CS 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에어 척입니다. 척 요런 거 미니 척 요런 거 많이 쓰시죠? 여기 펜텍에서 미니 척 같은 것들. 프로테커보다 저희가 정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에어 척이고요. 보통 뭐 에어 척이라든가 핑거, 그리퍼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 형태에 따라서 평형 개폐형이냐, 지점 개폐형이냐라고 나뉘고요. 지점 개폐형은 말 그대로 저희 뭐 이런 형태죠. 가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위처럼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무빙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지점 개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형 개폐형은 안에 이런 링크 구조를 걸고 밖에는 평형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형태를 띠는 요것들도 다 이제 평형 개폐형입니다. 얘네들도 다 평형 개폐형입니다. 그래서 조가 이런 식으로 구동하냐 아니면 이렇게 구동하냐에 따라서 평형 개폐형이냐 지점 개폐형이냐라고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조수는 요거 잡는 거죠. 잡는 걸 이제 저희가 조라고 하죠. 그래서 조가 2개냐, 3개냐, 뭐 4개냐. 그래서 2조, 3조, 4조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기 선정 자료는 안 나오지만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지력입니다. 파지력에 대한 부분은 실제 수평으로 잡냐, 수직으로 잡냐, 뭐 위에서 잡냐, 아래서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요거 사이징을 하실 때 이렇게 거는 구조, 약간 이렇게 거는 구조를 적용해 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힘으로 이렇게 잡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거는 구조를 적용해 주시는 게 기구적으로 더 안전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 그냥 프로테커는 이런 타입으로 여기 저기 크로스롤러 들어간 거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 정도 타입. 저희도 그리퍼, 미니 그리퍼.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괜찮으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쓰는지 이렇게. 이거는 얘기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제품이 안 되니까. 예. 그리퍼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평행 개폐형에 보통 여기
가이드 형태, LM 형태나 혹은 부시, 그래서 이제 레일 같은 게 이제 깔리게 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끄덕끄덕거려요. 끄덕끄덕거리고 그냥 가이드만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크로스롤러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정도가 이제 그 정도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크로스롤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가격 대비 판단해 보시고 조금 이제 러프한 제품은 이렇게 쓰시고 크로스롤러는 그 정도를 원하실 경우에는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실린더의 이제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관리 분들이어서 선정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늘 할 것들은 좀 더 이제 좀 심화 과정, 중급 과정이어서 사실 오늘 하시는 분들은 기초 과정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선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기구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액추에이터 실린더를 선정할 때는 크게 이런 부분들, 이 빨간 부분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압력, 그리고 실제 부하, 치부 자세, 구동 속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 순서는 튜브 내경, 실린더의 내경이죠. 튜브 내경, 그 저희 아까 말씀드린 피스톤의 사이즈입니다. 피스톤의 사이즈. 피스톤의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고요. 왜냐면 여기서 실린더가 할 수 있는 힘의 양이 결정됩니다. 피스톤의 사이즈에 따라서 실린더의 힘이 얼마나 세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튜브 내경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부하율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부하율은 요 다음에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안전율 개념이죠. 안전율. 설계하실 때 안전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율의 역수 개념으로 해서 부하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 쿠션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종단의 쿠션, 실린더가 힘도 충분하고 구동 속도도 충분해. 그래서 뭐 무빙을 막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지금 FA 자동화 장비 현장에서 쾅쾅거리면 환경안전에 다 지적당하시죠. 파티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발생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쿵쿵거리시는 진동이라든가 이 소음은 이 충격량, 종단의 충격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에어 쿠션을 적용하실지 혹은 기구적으로 뒤에 댐퍼 구조를 만들어 주실지 쇼업 쇼바를 대서 뭐 그런 형태, 혹은 구동 속도를 좀 낮춰서 충격량을 줄여 주실지. 근데 또 이제 현장에서 택타임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속도는 줄일 수는 없죠. 속도는 그 정도 쓰셔야 되고 충격은 충격대로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딜레마를 한꺼번에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하중과 자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이런 EP 전자기기 산업에서는 크게 문제되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 막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쪽 가면은 실제 무빙하는 건 뭐 괜찮은데 얘가 눌리는 하중이 더 커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막 톤 단위로 운용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횡하중이라든가 자굴 한계에 대해서 검토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뭐 깊이 들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기량을 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 한 대를 만들면 실제 그 장비에서 사용되는 공기의 양을 산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장비에 맞는 에어 서비스 유니트, 메인 유니트를 결정하게 되고, 뭐 저희 큰 거 뭐 40짜리 사이즈 큰 거 그냥 다 갖다 달아놓으면 되죠. 40짜리 달아놓고 그냥 쓰시면, 근데 또 부족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사이징을 안 하고 들어가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보통 큰 거,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가장 큰 유니트 그냥 붙여놓고 쓰시면 이 정도면 된다 하고서 그냥 쓰시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부족하거나, 그리고 얘가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합을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왜냐면 그 단가도 만약에 양산기로 가게 되면 이거 30 적용한 거, 40 적용한 거, 20 적용한 게
단가가 1, 2만 원씩 차이 나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 쓰실 필요 없는데 너무 큰 걸 적용하셨거나 혹은 40인데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신 경우나 요 공기량 실제 이 장비가 운용되면서 실제 사용되는 공기가 얼마인지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린더 내경 아까 계속 말씀드린 피스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출력은 F는 AP, PA 그래서 사용 압력과 수압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보드 없으시죠? 보드. 네. 아니 계산이 아니고 이걸 파스칼의 원리 알고 계신 분? 파스칼의 원리. 저까지는 넘어갑시다. 아니 이걸 아셔야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인 건데 네. 애매해.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저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경영지원 팀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CS 팀하고 파이널 쪽은 좀 알아야 돼요. 아니 항상 이렇게 동영상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네. F는 PA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수식인데요. 파스칼의 원리는 어떤 시스템 내에 만약에 저희가 이런 네모난 박스 안에다가 압력을 가했어요. 압력을 가하게 되면 모든 면에 동일한 면압이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피스톤 내에다가 이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었어요. 공기를 불어 넣으시게 되면 여기 로드 카바에 대한 부분, 이 외부 이게 지금 커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요 외부 요 하우징에 대한 부분 또 피스톤에 대한 부분 여기 안쪽에 공압이 들어가는 순간 이 안에 접촉되는 모든 면에 동일한 면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무빙될 수 있는 부분은 요 피스톤뿐이 없으시죠. 피스톤. 실질적으로 무빙될 수 있는 부분은 요 피스톤뿐이 없기 때문에 피스톤이 이렇게 밀리겠죠. 밀리게 되니까 실제 피스톤에 작용하는 면압은 이쪽에 피스톤에 무빙되는 부분에 수직 항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 사이즈가 여기 F는 PA처럼 요 면적 실제 공압의 압력을 받는 무빙되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세지는 거죠. F는 PA.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올라가십니다. 면적은 보통 지름의 제곱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뭐 20파 쓰실 때, 32파 쓰실 때, 40파 쓰실 때 그게 그만큼 비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힘이 커집니다. 사용 압력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공압은 0.5메가파스칼을 기본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0.5메가파스칼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론 출력은 수압 면적에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파스칼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 그 안에 피스톤 우리 실린더 내부에 공압이 다 이렇게 딱 인가됐을 때 저희 풍선 생각하시면 되세요. 풍선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다가 불어넣으면은 사방으로 같이 퍼지죠. 사이즈가. 그죠? 얘가 한쪽만 이렇게 커지고 그런 형태를 띠려면 그쪽이 약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같은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동일해가지고 이미 기구적으로 다 완성된 경우에는 뭔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이 압력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레귤레이터를 달아서 좀 줄여서 쓰신다던가 혹은 부스터를 달아서 좀 더 강한 압력을 쓰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압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출력 F는 면적과 압력의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게 이론 출력이 되고요. 이론 출력. 그리고 요거는 실효 출력이라고 합니다. 실효 출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기구에 적용했을 때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하율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부하율 같은 경우에는 출력 방향에 작용하는 부하 이외의 다른 힘들, 마찰력, 피스톤 내의 마찰력이라든가 혹은 저항력이라든가, 그죠? 배기측에 공기가 배기 됐을 때 배압이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하율이라는 부분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공합 메이커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적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하율을 0.7. 만약에 이 실린더의 이론 출력이 100이다. 그러면 이론 정적 작업을 할 때는 70뉴턴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구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적 작업이라고 해서 이런 무빙 형태, 업다운 형태를 띄시는 경우에는 실제 이론 출력의 절반값만 안전율로 감안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론 출력이 100뉴턴짜리 실린더다라고 하면 50뉴턴의 일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이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공합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한 제어에 속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구조에서는 저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부착되거나 수평 작동하는 경우에는 부하율을 거의 감안 안 하고 적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도 저희가 0.7을 여기다 이 부하율과 동일하게 0.7 정도를 가해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없이 적용하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실린더 사이즈 결정하라고 이거 뭐 계산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희 카탈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혹은 이론 출력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냥 구하시면 되세요. 실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 안 되는 걸 확인하셨어요. 출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확인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맞나, 실제 이게 적용된 게 맞는가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사선 부분, 요 부분들이 실린더의 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출력인데요. 만약에 지금 장비에 걸려 있는 부하가 400뉴턴, 4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그런 부분이다. 그런 워크가 물려 있다. 근데 얘가 실린더가 구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인지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40kg짜리 라인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 압력은 0.5메가를 쓰시죠. 0.5메가를 쓰시고 부하율은 무빙이기 때문에 0.5를 줬다. 그럼 이 라인에 따라서 쭉 연결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매칭되는 부분 32파이와 40파이 실린더의 중간에 매칭이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0파이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40파이 이상을 적용하셨어야지 되는 부분이세요. 근데 실린더가 만약에 32파이나 25파이가 작은 게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도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린더에는 이런 그 파스칼의 원리에 따른 면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 때 힘하고 반대로 당길 때 힘. 당길 때는 이 로드의 면적이 빠지게 되는 거죠. 로드의 면적이 빠지고 피스톤의 면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당길 때 힘과 밀 때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프 상에서도 전진 측일 때 그리고 후진 측일 때의 실린더의 이런 출력의 값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후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전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로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혹은 이론 출력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40파이 실린더다. 그래서 0.5메가파스칼을 썼을 때 이론 출력이 아웃 방향에서 뭐 504뉴턴이다. 이게 이제 이론 출력표거든요. 거기다가 뭐 0.5를 감안하시면 무빙이니까 0.5를 감안하시면 실질적으로 250뉴턴 정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을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되시는 겁니다.
그 설계분들이 이거를 모르실 리는 없죠. 모르실 리는 없는데 지금 장비의 프로젝트 형태라든가 보시면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관념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미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이거를 표 다 확인해 보면서 사이징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ISO 편람 옆에 딱 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할 시간을 그 정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검토해 보실 그런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렇게 감적으로 보셨을 때도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실제 얘는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나오는 거지만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기기 선정 프로그램들이 있으세요. 이따가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하시면 실제 실린더가 구동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저희 무슨 저기 이런데 뭐 인터넷 프로그램들 하시잖아요. 뭐 여기 뭐 포토샵 막 이런 거 그런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만 알고 계시면 그냥 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다 GUI로 돼 있고 재미 삼아서 실제 장비 이렇게 가서 보셨는데 실린더가 이렇게 구동되는 걸 봤는데 아 저걸 한번 검토를 해볼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 정도로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린더는 이 정도 하고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